경제 신문을 읽어줘. 24년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부동산 3년 11개월 만에 불 꺼진 아파트 가장 많다. 미분양은 7만 가구 밑돌지만 악성 미분양은 16,461가구, 13개월째 증가, 80%가 지방. 인하가 착공 분양 지표는 개선, 대출 규제의 거래량은 감소. 국토부에서 8월 주택 통계 발표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이 2개월 연속 감소했지만 다 지은 뒤 팔리지 않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3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른바 악성 미분양 10채 중 8채는 지방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과 지난해 분양 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각종 주택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주택 거래량은 집값 급등과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한 달 새 11.2%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준공후 미분양 13개월째 수. 30일 국토교통부 8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모두 67,550가구로 집계됐다. 지방에서 악성 미분양 문제가 더 커지고 있다. 지난 8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내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모두 2,821가구로 7월 2,900가구에 비해 2.7% 감소했다. 하지만 지방에서는 3.8% 증가를 했다. 공급은 늘고 주택 거래량은 줄고 주택 공급의 선행 지표의 인허가와 착공, 분양, 준공 실적은 모두 개선되는 모습이다.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8월 기준 2,847가구로 월, 7월 1,817가구 대비 30% 급증했다. 공급 선행 지표가 개선되고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2단계 적용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되며 주택 거래량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감소폭이 컸다. 8월 서울 주택 매매는 1,992건으로 7월 12,783가구보다 14% 줄어들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감소폭은 13%를 기록했다. 다음 대출 조이자 브레이크 걸린 서울 집값, 진정 국면 접어들었다. 서울 집값 28주 연속 상승세지만 9월 상승폭 0.23%에서 0.1%로 완만. 영끌종 만원 노도광도 숨고르기, 도봉 한신아파트 7천만원 하락거래. 대출 규제 단기 급등의 부담 커져 연말까지 거래 줄며 집값 안정화, 금리 인하 땐 수익형 부동산 활기. 대출 규제 효과와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 등으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동안 집값 급등과 가계대출 증가 등으로 고심해온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 연말까지 거래 감소 속에 아파트값이 상승 곡선을 지속하기보다 안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3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9월 다섯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한 주 0.12%보다 0.1% 올랐다. 28주 연속 상승세다. 서울 아파트값은 8월 둘째 주에 0.32% 오르며 5년 11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상승세는 9월 0.23에서 0.16, 0.12, 0.1로 둔화했다. 수도권과 전국 상승폭도 줄었다. 서울 25개구 중 강남구 0.18%가 상대적으로 가장 상승폭이 컸다. 다음은 서초구 0.17%, 광진구 0.16% 등이 뒤를 이었다. 영끌족 유입이 많은 노도광 지역의 상승률 둔화가 뚜렷했다. 노원구는 0.1%에서 0.07 등등.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하락거래도 나타나고 있다. 도봉구 도봉동 84제곱미터는 27 한신 아파트 조형면적 84제곱은 27일 5억 7,800만원의 새 주인을 찾았다. 지난달 11일 거래가 6억 4,700만원과 비교하면 2주 만에 6,900만원이 빠졌다. 이건 좀 약간 문제가 있네.
최근 집값 상승세 둔화는 시중은행의 대출 주의기, 단기 급등 피로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부동산하는 관계자는 집값이 단기 급등하자 수요자가 부담을 느껴 매수 심리가 위축됐다며 집을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 가격 차이가 거래량도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원감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금리 인하는 부동산의 상승 요인이며 대출 규제는 하락 요인이라며 서울의 핵심 지역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돼 가격의 오름세를 나타냈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출 규제가 심해지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동산의 숨고르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금리 인하는 오피스텔 등 이른바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숨통을 트이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봤다. 한명중 우려은행 부동산 리서치 센터장은 금융권의 대출 규제책이 현실화해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서울 중심으로 거래가 줄어들고 상승세도 꺾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 왕따 된 한국 증시, 미국 비컷, 중국 부양책 안 먹혔다. 주요국 증시 중 꼴찌 수준 전쟁국인 러시아보다 낮아. 반도체 2차 전지에 쏠린 코스피, 대장주 흔들리면 지수도 털썩. 외국인 2달 새 10조 원 팔아치워. 버팀목 개인들도 미 증시로 이탈. 일평균 거래량도 5년 만에 최저. 금투세 논란 커지며 활력도 잃어. 글로벌 증시는 상반기 인공지능 열풍에 힘입어 미국의 거대 기술주를 중심으로 랠리를 펼쳤다. 하반기에는 미국 중앙은행이 비컷 0.5%이나 중국의 대규모 부양책이 불을 지폈다. 하지만 한국 증시는 상반기 AI 열풍에도 하반기 금리 인하와 경기 부양 호재에도 좀처럼 힘을 쓰지 못했다. 경기 침체 우려로 바닥을 기던 중국 증시까지 반등에 나서자 한국 증시의 소외감이 두드러졌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2차전지 등 특정 종목군에 과도하게 쏠린 국내 증시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평가하고 있다. 내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불확실성이 커진 점도 국내 증시의 약세를 부추기고 있다. 코스닥 지수의 시총 최상위에 자리한 2차전지 업황에 발목이 잡혔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업을 빠져나가면서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2차전지와 바이오 게임주 정도만 남은 탓이다. 수급도 흔들렸다. 지난달 5일 이후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9조 9,999억 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이 기간 삼성전자를 10조 4,480억 원어치 순매도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호실적 발표에도 외국인은 삼성전자 순매도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예전과 다르게 내부에 있는 직원들도 약간 회의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020년 코로나19 이후 외국인이 주식을 팔 때마다 개인이 물량을 받아줬지만 최근엔 개인이 유가증권 시장을 떠나 해외 증시 투자를 크게 늘리고 있다. 올해 개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8조 19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금투세 도입 논쟁이 길어지면서 국내 시장이 급격히 활력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스닥 시장의 좀비 기업들이 제때 퇴출하지 못하고 시장 몸집만 불리는 상황도 코스닥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를 꼽힌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50년 전부터 꾸준히 시가총액은 늘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 지수도 그만큼 자사주 소각 등으로 해가지고 같이 줄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시총은 엄청나게 계속 늘고 있지만 그만큼 주가 지수는 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귤에 바구니를 담으려고 하면은 바구니가 일정히 해야지 그 귤이 점차 늘어나는 것만큼 바구니에 많은 귤이 담아서 주가 지수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코스피 지수가 하지만 계속 상장만 하고 폐지를 하지 않으니까 그만큼 한정된 돈이 한정된 유동성에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주가 증시에 투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대신 다만 한국에 있는 기업들은 2차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유수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기업이 우리나라만큼 좋은 기업이 없습니다. 다음, 폭염불 아니냐 온다. 천연가스 ETN 후끈, 이상기후의 겨울 혹한 가뭄 예상,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도 겹쳐.
천연가스 ETN 한 달 30% 쑥, 작황 우려의 농산물 ETF도 임박지. 폭염이 끝나고 올겨울 혹한이 찾아올 것이란 전망에 천연가스 상장지수증권 ETN이 급등하고 있다. 겨울철 북반구 지역의 강추위가 멀고는 라니냐 적도 부근의 해수면 온도가 평균보다 낮은 현상 라니냐가 발달할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라니냐에 따른 이상기후로 농작물 작황이 악화돼 농산물 상장지수 펀드 수익률도 고공행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난방 수요 확대, 연고점 누락.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B 천연가스 선물 ETN은 최근 한 달간 17.94% 올랐다.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2배를 추정하는 하나 블룸버그 2X 천연가스 선물 ETN은 같은 기간 38.75% 상승하며 전체 원자재 ETN 가운데 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 겨울철 수요 확대 기대로 천연가스 가격은 연고점을 눈앞에 뒀다. 천연가스 가격은 올초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인공지능 수요의 테마로 묶이면서 지난 6월 3개월 만에 약 2배 올랐다. 세계적 기후 인플레이션에 따른 작황 악화로 농산물 ETF 수익률도 뜀박질하고 있다.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면 당대나 비료 가격이 오른다는 점도 농산물 가격 상승세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암모니아 질소는 천연가스에서 추출된다. 암모니아 질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천연가스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75에서 90%에 달한다. 천연가스 가격이 오를수록 비료 가격도 뛰는 구조이다. 페드 빅컷으로 8천만원 회복한 비트코인 연내 정고점 갈까? 금리 인하 기대 이달 상승률 18%, 해리스도 가상자산 긍정 입장, 비트코인 ETF의 자금 유입 지속, 중국 대규모 경기 부양도 총신호, 경기 침체 11월 미국 대선이 변수. 미국 중앙은행 페드가 금리를 0.5%포인트 내리는 빅컷을 단행하면서 비트코인 8천만원대를 회복했다. 투자 심리가 개선되자 비트코인이 연말 정고점을 회복하시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데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비트코인 가격에 힘이 실린 건 미국의 금리 정책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페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 연 5% 상당 기준을 결정했다.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에 나선 것도 비트코인 상승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지난달 25일 경기 부양을 위해 최대 1조 위안, 약 189조 원 규모 자본을 국영은행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미국 대선 결과에 주목을 하는데 시장에서는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이라고 비축할 것이라고 공약을 했고, 캐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지금까지 비트코인에 대한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에 대한 자금 유입도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왜 ETF 이더리움도 생겼는데 이더리움은 왜 상승을 하지가 않지? 혹시 1등만 계속 상승을 하는 건가? S&P 지수의 사상 최고치가 비트코인의 사상 최고치를 앞서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사상 최고치의 약 14%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경기 침체 등과 같은 거시경제 지표의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다음, 비둘기로 돌아선 이시바, 엔화 가치 급락, 추가로 금리 인상할 환경 아니야, 금융 완화 기조 유지 방침 밝혀 완화. 엔달러 환율 하루 만에 3행 급등, 니케이 지수도 상승세로 들어서 아시아 집단 자위 체제도 유보.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와 첫 회동을 했는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금융 완화 유지로 들어서면서 엔화 가치가 다시 큰 폭으로 떨어졌다.
앞서 금리 인상,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을 내건 이시바노믹스 엔화 가치 급격히 오르고 니케이 지수가 급락하자 후퇴했다는 관측이다. 이시바 총리는 아시아판 북대서양 조약기구 창설도 한 걸음 물러섰다. 집권 초기 국조 운영이 불안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리 인상에 신중해진 이시바, 3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가량 상승하며 달러당 146엔대에 머물렀다. 엔화가치 하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날 오전 한때 달러당 147엔까지 치솟으며 한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엔지로 도요타 등 수출주의 매수세가 몰리며 니케이 지수는 전날 대비 1.97% 오른 38,552.06의 거래를 마쳤다. 이시바 총리가 비둘기파 통화 완화 발언을 내려온 영향이다. 그래요.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